초등 필독 인성 인문학. 용기, 나폴레옹. 용감한 작은 거인. 인문학 맛보기. 나폴레옹. 1769년부터 1821년. 프랑스의 황제. 불가능을 넘어선 영웅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쟁 영웅이에요. 230여 년 전에 작은 섬나라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35세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유럽을 평정했지요.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보여준 나폴레옹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황야의 꼬마 사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어요. 코르시카는 매우 가난한 섬이어서 이탈리아 제노바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코르시카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자주 싸움을 했어요.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탈리아는 자기 멋대로 코르시카를 프랑스에 팔아버렸어요. 분쟁, 어지러울 분, 다툴 쟁,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하지만 코르시카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얻어냈거든요. 독립, 홀로독, 설립,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섬. 말도 안 돼. 우리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영토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많은 코르시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엄청난 대포와 총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프랑스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 중에는 샤를 보나파르트와 그의 아내 레티치아가 있었어요. 용감, 날랠 용, 감이 감, 씩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참. 이 부부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말로 황야의 사자란 뜻이에요. 황야의 사자처럼 씩씩하게 자라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싸워주렴. 나폴레옹의 아버지 샤를 보나파르트는 이 같은 염원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염원, 생각념, 원할 원,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바람. 나폴레옹은 이름처럼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폴레옹, 저기 봐, 무지개다. 나폴레옹은 무지개를 처음 봤어요. 우와, 멋지다, 브리엔. 우리 무지개를 잡으러 가자. 나폴레옹은 친구 브리엔을 향해 외쳤어요. 뭐라고? 무지개를 잡자고? 나폴레옹, 무지개는 잡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난 저 무지개를 꼭 잡고 말겠어. 나폴레옹은 브리엔을 이끌고 들판을 달렸어요. 두 꼬마를 지켜보던 이웃 아저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의아, 의심할 의, 의심할 아,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얘들아, 대체 무지개를 왜 잡으려고 하는 거니? 말처럼 타고 놀려고요. 나폴레옹의 당돌한 말에 아저씨가 껄껄 웃었어요. 당돌, 당황할 당, 갑자기 돌.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다부짐. 허허, 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무지개를 잡아 타게 되면 이 아저씨도 좀 태워주렴. 네, 알았어요. 그러나 무지개는 잡힐 듯 잡히지 않았어요. 나폴레옹, 브리엔과 싸운 거니? 옷이며 신발이. 나폴레옹이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놀라 물었어요.
아니에요. 무지개를 잡으려다 그만. 나폴레옹, 무지개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헛된 망상이라며 나폴레옹을 말렸어요. 망상, 망령될 망, 생각상, 이치에 어긋나는 헛된 생각. 나폴레옹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난 무지개 위에 올라타고 말겠어. 그날 밤, 나폴레옹은 무지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진짜 너를 잡고 말겠어. 나폴레옹은 단단히 결심했어요. 결심, 결단할 결, 마음심.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폴레옹의 두 어깨에 날개가 생긴 거예요. 나폴레옹은 새처럼 날아 무지개 위에 앉았어요. 나폴레옹은 밤새 이랴이랴 무지개를 타며 놀았어요. 결국 꿈속에서 무지개를 잡고 만 거예요. 나폴레옹은 전쟁 놀이를 좋아했어요. 전쟁, 싸움 전, 다툴쟁, 총칼을 들고 국가끼리 싸우는 일.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라 프랑스를 상대로 대포를 쏘며 전쟁 놀이를 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의 엄마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바소, 들을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해지는 말. 나폴레옹이 집에서 가져간 맛있는 흰빵과 프랑스 군인들이 먹는 딱딱한 빵을 바꿔 먹는다는 거였어요. 나폴레옹, 왜 맛있는 흰빵을 주고 맛없고 딱딱한 빵을 네가 먹는 거니? 엄마의 물음에 나폴레옹이 주저하다 대답했어요. 실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무슨 연습? 엄마는 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폴레옹을 보았어요. 군인들의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나중에 군인이 되었을 때 잘 먹으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너 군인이 되고 싶니? 네, 저는 군인이 되어 프랑스군을 몽땅 내쫓고 싶어요. 나폴레옹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나폴레옹의 꿈을 알게 된 부모님은 나폴레옹을 형 조제프와 함께 프랑스로 유학 보내기로 했어요. 유학, 머무를 유, 배울 학,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함. 그 당시 프랑스 왕은 코르시카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르시카 사람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골라 프랑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형 조제프는 신학교에 그리고 나폴레옹은 부리엔 유년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유년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곳을 졸업하면 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답니다. 양성, 기를 양, 이룰 성,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냄. 나폴레옹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가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관학교, 선비사, 벼슬관, 배울학, 학교교, 군대의 정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열심히 공부한 끝에 3학년이 되자 나폴레옹은 반장이 되었어요. 어깨가 으스해졌지요. 내가 프랑스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 전체 조회 시간에 나폴레옹은 맨 앞에 서서 목청껏 구령을 외쳤어요. 차렷! 좌로 컷! 우로 컷! 그러나 프랑스 아이들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너처럼 작고 조그만 애가 무슨 반장이야. 그래봐야 프랑스 종나라에서 온 주제에. 나폴레옹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처음 학교에 입학해 아이들과 싸움을 벌여 말썽꾸러기로 찍혔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전력, 앞전, 진할력, 과거의 경력. 나폴레옹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따돌림이 심해질수록 나폴레옹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통솔하지도 못하고 함께 어울려 놀지도 못한 거예요. 통솔, 거느릴 통, 거느릴 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나폴레옹을 불렀어요. 나폴레옹,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없어. 군인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니? 지휘관, 가리킬 지, 휘두를 휘, 벼슬 관,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직책. 나폴레옹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려고 애를 썼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 친구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부당, 안일부, 마땅당,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음. 나폴레옹은 힘든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돕는 데에도 발벗고 나섰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 대신 학교에 항의를 하기도 했지요. 항의, 겨룰항, 의논할 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 나폴레옹이 적극적으로 친구들 편에 서자 친구들이 하나 둘 다가왔어요. 나폴레옹, 도와줘서 고마워. 나폴레옹,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시간이 지나자 나폴레옹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리자 학생들끼리 눈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두 팀으로 나눠 작전을 짜 눈싸움을 하는 놀이예요. 작전, 지을작, 싸움전, 여러 가지 전투 방법을 짜는 일. 나폴레옹은 지휘관 역할을 맡았어요. 눈싸움이 시작되자 나폴레옹은 일단 팀을 둘로 나누었어요. 한 무리는 적을 공격하게 하고 다른 한 무리에게는 둑을 쌓고 그 뒤에 몰래 숨어 있게 했지요. 너희들은 적군을 향해 공격하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재빨리 도망쳐와. 알았지? 그리고 둑 뒤에 숨어 있는 무리에게는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너희들은 여기 숨어서 눈덩이를 열심히 뭉쳐. 그랬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공격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작전을 세운 나폴레옹은 공격팀에게 진격 신호를 내렸어요. 진격, 나아갈 진, 칠격, 적을 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감. 공격하라! 공격하라! 나폴레옹의 지시대로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어요. 적군은 적은 수의 학생들이 몰려오자 일제히 맞대응을 했어요. 이를 보던 나폴레옹이 소리쳤어요. 후퇴하라! 정군 후퇴하라!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 공격조가 일시에 후퇴했어요. 적군은 나폴레옹 팀이 후퇴하는 줄 알고 쫓아왔어요. 적군이 진지 안으로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손을 번쩍 들어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둑 뒤에 숨어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눈덩이를 던졌어요. 난데없는 공격에 적군들이 우왕좌왕 도망을 쳤어요. 공격조와 매복조, 전원 공격하라! 매복, 무들매, 엎드릴 복. 상대편을 갑자기 공격하거나 살피려고 적당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갔어요. 결국 나폴레옹 팀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해. 전술, 싸움 전, 제주술,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나폴레옹은 이 눈싸움으로 전술을 잘 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15살이 되자 나폴레옹은 드디어 파리 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 들립, 배울 학, 학교에 들어감.
본격적인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역사 시간이었어요. 우리 위대한 프랑스와 고르시카는 어떤 관계입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고르시카는 프랑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식물식, 백성민, 땅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을 상실한 나라. 고르시카는 프랑스 땅입니다. 고르시카 사람들은 프랑스의 국민입니다. 나폴레옹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건 옆에 있던 친구 부리엔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폴레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번쩍 들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부리엔이 나폴레옹을 말렸어요. 그만둬, 나폴레옹. 넌 분하지도 않아? 나폴레옹, 여기는 프랑스야. 넌 프랑스 군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군인, 군사군, 사람인,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 육해공군 장병을 말함. 문제를 일으켜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 참아. 부리엔이 그렇게 말렸지만 나폴레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여기가 프랑스라고 해도 잘못된 역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건 옳지 않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난 할 말은 하겠어. 그렇지만 나폴레옹, 겁나지 않아? 그래, 나도 겁나. 그렇지만 때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해. 용기, 날랠 용, 기운기, 겁을 내지 않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나폴레옹은 결심이 선 듯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복종, 옷복, 조출종,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조침. 또한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영토도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용기 있는 말에 교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선생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럼 프랑스와 고르시카는 어떤 관계지?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금은 프랑스 군대가 힘이 강해 코르시카를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할 관계입니다. 지배, 지탱할 지, 나눌 배, 어떤 곳을 자기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우리 코르시카는 언젠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자신 있고 당돌한 말에 교실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어요. 나폴레옹,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코르시카는 오래전부터 프랑스 땅이었어. 독립? 힘이 있어야 독립을 하지. 그날의 역사 수업으로 나폴레옹은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코르시카가 독립을 하려면 나부터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해. 그 무렵 고향에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나폴레옹은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떠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었어요. 고향, 연고고, 시골향,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 규칙, 법규, 법칙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아버지, 훌륭한 군인이 될 테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나폴레옹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듯 순간 밤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 빛났어요. 나폴레옹이 20살이 되던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가죽혁, 목숨명, 현재 왕을 뒤집고 새 왕이 통치자가 되는 일.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사치가 아주 심했어요. 궁전에서 일하는 요리사만 300명에 달했고
파티를 자주 열면서 흥청망청 지냈지요. 이 모든 비용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졌기에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어요. 원성, 원망할 원, 소리성, 원망하는 소리. 루이 16세를 몰아내자. 썩은 정부, 썩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 프랑스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루이 16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총칼을 휘둘렀지만 백성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무렵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포병 부대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코르시카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야.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던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 고향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프랑스는 지금 루이 16세의 방탕한 생활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코르시카가 독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환호성, 기쁠환, 부를호, 소리성, 기뻐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요. 프랑스는 즉각 코르시카에서 물러가라. 코르시카는 프랑스 영토가 아니다. 나폴레옹은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앞장서 싸웠어요. 마침내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가 쫓겨나고 새로운 공화정부가 들어섰어요. 공화정부, 한 가지 공, 화할 화, 정사정, 마을부, 공화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정부. 이제부터 코르시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대표를 뽑아 프랑스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의회, 의논할 의, 모일 회.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합의제. 프랑스와 코르시카 의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화정부가 이같이 결정을 하자 코르시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까요. 기반, 터기, 소반반, 기초가 되는 바탕. 코르시카 사람들은 즉각 대표를 뽑아 프랑스 의회에 보내기로 했어요. 대표로 뽑힌 사람은 파올리로 예전에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파올리는 프랑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사이가 안 좋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 인물 탐구 2. 나폴레옹 전쟁 영웅이 되다. 파올리의 생각에 나폴레옹은 반대를 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공화정부는 예전과 다르다. 코르시카의 독립에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코르시카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게 되었어요. 한쪽은 파올리를 지지했고 또 한쪽은 나폴레옹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동조, 한 가지 동, 고를 조,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킴. 프랑스도 혼란스러웠지만 코르시카도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코르시카의 이 싸움은 프랑스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반대하는 파올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말도 안 돼. 파올리는 우리 코르시카의 영웅이다. 영웅, 뛰어날 영, 수컷 웅, 지혜와 용기, 능력이 뛰어나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파올리를 절대 프랑스에 넘겨줄 수 없다. 대체 파올리가 나쁘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파올리에 반대하는 나폴레옹을 잡아들여라. 반대, 돌이킬 반, 대할 대.
어떤 일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거스름. 프랑스가 파올리를 체포하겠다고 하자 코르시카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어요. 급기야 파올리에 반대하는 나폴레옹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군인이다. 프랑스의 편이야. 나폴레옹의 집으로 쳐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사람들에 의해 비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비참, 슬플 비, 참혹할 참,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끔찍함. 결국 나폴레옹의 가족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코르시카를 떠나야만 했어요. 나폴레옹 일가족은 프랑스의 툴롱 항구에 짐을 풀었어요. 항구, 항구항, 입구,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그런데 그해 7월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공화 정치를 반대하던 왕의 측근들과 귀족들이 영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공화파에 반대하는 반정부군은 영국군과 함께 대포를 쏘며 프랑스 정부군을 공격했어요. 프랑스 정부군은 반정부군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그 무렵 나폴레옹은 정부군의 대위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어린 놈이 무슨 대위라고? 부하병사들은 어린 나이에 대위로 부임한 나폴레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솔선수범하여 병사들을 돕고 보초까지 서자 서서히 나폴레옹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솔선수범, 거느릴 솔, 먼저 선, 들이울 수, 범, 앞장서서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 반정부군의 공격은 거셌어요. 나폴레옹은 정부군을 공격하는 왕의 측근들과 귀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코르시카 출신의 대의원이 나폴레옹을 찾아왔어요. 그는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폴레옹, 우리 정부군이 밀리고 있다네.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나? 대의원의 질문에 나폴레옹은 바로 대답했어요. 사실 나폴레옹은 어떻게 하면 영국군과 왕권파를 물리칠 수 있을까 내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국군을 무찌르기 위해선 우선 영국 군함을 격침시켜야 합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대포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군함, 군사군, 큰 배, 함, 전투에 사용하는 모든 배, 급선무, 급할 급, 먼저 선, 힘쓸 무, 가장 급히 먼저 해야 할 일. 나폴레옹의 말을 들은 대의원은 곧바로 사령관에게 나폴레옹을 데리고 갔어요. 카르토 사령관은 나폴레옹을 믿지 않았어요. 저 어린 애송이가 전쟁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대의원의 강력한 추천과 자신만만한 나폴레옹의 눈빛을 보고는 일단 한번 맡겨보기로 했어요. 추천, 밀추, 천거할 천,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정말 자네가 적군을 물리칠 자신이 있는가? 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나폴레옹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작전은 있는가? 사령관은 못 믿겠다는 얼굴로 다시 물었어요. 나폴레옹은 툴롱의 지도를 펴놓고 작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긴 설명을 들은 사령관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계획에 탐복했어요. 탐복, 탄식할 탄, 옷, 복, 깊이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 좋아, 나폴레옹. 자네의 작전대로 해보게. 나폴레옹은 자신의 계획대로 항구 위에 대포 진지를 구축하고 영국 군함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어요. 구축, 얼굴구, 쌓을 축, 어떤 시설물을 쌓아 올려 만듦.
쉼없이 날아오는 포탄에 영국군은 깜짝 놀랐어요. 결국 영국 군함은 멀리 항구 밖으로 급히 도망을 쳤어요. 물러갔다! 영국 군함이 물러갔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반정부군의 진지를 공격한다! 전원 공격! 진지, 진칠진, 땅지, 전투부대의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 구축해 놓은 지역.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이번에는 반정부군의 진지를 향해 대포를 날렸어요. 나폴레옹은 맨 앞에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적의 진지를 향해 말을 달렸어요. 공격! 모두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어요. 앞장서 진두지휘를 하던 나폴레옹을 향해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 바람에 나폴레옹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쓰러진 나폴레옹은 일어서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주저앉아 어쩔 줄을 모를 때 나폴레옹의 눈앞에 신기한 잎이 보였어요. 신기, 귀신신, 기특할 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라움. 네잎 클로버였어요. 이런 적진한 가운데 네잎 클로버라니. 나폴레옹은 네잎 클로버를 따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총알이 나폴레옹의 머리 위로 핑 지나갔어요. 네잎 클로버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행운, 다행행, 옮길 운,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 싸우는 나폴레옹의 용감함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나폴레옹을 따라 용감하게 싸웠지요. 마침내 영국군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툴롱 전투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은 무려 4계급이나 높은 장군으로 승진했어요. 나폴레옹 장군님 만세! 프랑스 만세! 부하들은 나폴레옹을 연호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연호, 이따을 연, 불을 호, 연이어서 계속 외침. 용감하게 전쟁터를 누비는 나폴레옹에 대한 소문은 프랑스 전 지역에 퍼졌어요. 나폴레옹 장군만 있으면 절대 지지 않아.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구한 은인이야. 은인, 은의 은, 사람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나폴레옹의 인기는 점점 하늘을 찔렀어요. 나폴레옹은 승전보를 안고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승리 축하 파티를 열었지요. 축하, 빌축, 하레알 하, 기뻐하고 즐겁다는 뜻으로 인사함. 그 파티에서 나폴레옹은 무척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바로 조세핀이에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27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나 행복한 생활도 잠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나폴레옹은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 사랑 조세핀,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책무 또한 저버릴 수 없소. 책무, 꾸짖을 책, 힘쓸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전쟁터로 가야 하오. 나폴레옹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세핀을 보며 말했어요. 나폴레옹, 당신은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사랑이기도 해요.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세요. 이번에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치고 개선장군이 되어 프랑스에 돌아왔어요. 개선장군, 개선할 개, 돌선, 장수장, 군사군,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나폴레옹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했어요. 그 무렵 프랑스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혼란,
섞을혼, 어지러울 난,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프랑스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특히 국민들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 나폴레옹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나폴레옹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나폴레옹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프랑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내가 나서서 구하자. 나폴레옹은 마침내 제1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로 했어요.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국민들의 세금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학교도 많이 지었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다들 나폴레옹을 칭찬했어요. 나폴레옹은 전쟁뿐 아니라 나라도 잘 다스리네.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었어요. 권리, 권세권, 이로울 리. 법에 따라 남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의무, 오를 의, 힘쓸 무, 법에 따라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딸도 자식인데 부모의 재산을 남자들만 물려받는 건 옳지 않아. 나폴레옹은 남녀 차별을 없애고 신분과 인종이 달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나폴레옹이 만든 이 법전은 많은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유명했어요. 프랑스는 점차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라박 사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이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맹, 한 가지 동, 맹세맹,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맹세하여 맺는 약속. 당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지난 전투에서는 나폴레옹에게 패했지만 오스트리아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오스트리아를 무찌를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할 끊을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오스트리아군이 본국과 연락을 못하게 단절시킨 다음 무찔러버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 프랑스군은 알프스를 넘어 진격한다. 나폴레옹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험한 알프스를 넘어 공격을 하겠다니 놀랄 수밖에요. 그러나 나폴레옹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프랑스군은 겨우 2만, 오스트리아군은 4만이나 된다. 기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군을 이길 수 없다. 카카, 프랑스를 넘어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건 무모한 작전 같습니다. 무모, 없을무, 꾀무, 앞뒤를 깊이 헤아리지 않아 신중하지 못함. 지금이라도 포기하십시오. 부하 장수들이 충고했지만 나폴레옹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리어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불가능, 아닐 불, 오를 가, 능할 능, 가능하지 않음, 할 수 없음. 나폴레옹은 2만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올랐어요. 험한 생베르나르 협곡을 지날 때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나폴레옹도 그곳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알프스를 넘어 오스트리아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어요. 오스트리아군은 프랑스군이 알프스를 넘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속수무책.
묶을속, 손수, 없을무, 꾀책,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후퇴하는 적을 섬멸한다. 나폴레옹군은 맹렬하게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금세 변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반격을 해온 거예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점차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은 분산시켰던 병력을 다시 모았어요. 분산, 나눌 푼, 흩을 산, 따로따로 흩어지게 함. 그리고 한낮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프랑스는 다시 전세를 뒤집어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마렌고 전투예요. 오스트리아군은 이 전투에서 1만 명의 병사가 죽거나 포로로 잡혔어요. 또한 이 패배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게 되었지요. 나폴레옹은 이 전투뿐 아니라 다른 전투에서도 계속 승전보를 울렸어요. 승전보, 이길 승, 싸움 전, 족보보, 싸움에 이긴 결과를 적은 기록.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나폴레옹의 나이 35, 1804년의 일이었어요.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결전을 준비했어요. 영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이자 때마다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해군과 영국 해군이 트라팔가르의 넓은 바다에서 만났어요. 당시 영국 해군은 그 유명한 넬슨 장군이 이끌고 있었어요. 이 전투가 바로 트라팔가르 전투예요. 넬슨 장군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어요. 그만큼 전투는 치열했고 결국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차지했어요. 프랑스군이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패한 거예요. 전멸, 온전할 전, 꺼질 멸, 모조리 죽거나 망해 없어짐. 분하다. 내가 패배를 하다니. 나폴레옹은 분했지만 영국은 그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싸움에 패하자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영국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교역, 사귈교, 바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러나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감히 프랑스의 황제인 내 말을 거역해? 화가 난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했어요. 65만이나 되는 나폴레옹 대군이 러시아로 쳐들어갔지요. 하지만 전쟁은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매우 춥고 넓은 나라라 결국 프랑스군이 패하고 말았어요. 이 싸움의 패배로 인해 나폴레옹도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결국 나폴레옹은 남대서양의 외딴섬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았어요. 비록 외딴섬에서 쓸쓸히 죽어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강철 같은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나폴레옹을 위대한 지도자로 또 프랑스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겸할 겸, 사람인, 어조사지, 날랠 용, 겸인지용.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로 혼자서 능히 몇 사람을 당해낼 정도로 빼어난 용기라는 뜻이에요. 겸인지용. 겸인지용이란 몇 사람 몫을 감당할 만한 뛰어난 용기를 말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도를 듣고 바로 행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에 공자가 부모가 있는데 어찌 바로 행하려 하느냐고 타일렀어요. 또 하루는 다른 제자인 염유가 공자에게 예를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그럼 예를 들으면 바로 행해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옆에 있던 제자가 이상히 여겨 물었어요. 저번에 하신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묘는 항상 뒤로 빠지려 하니 용기를 준 것이고 자로는 용기가 남보다 뛰어나니 방심하지 않게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한 제자는 겸손하니 격려를 해주고 또 한 제자는 몇 사람을 당해낼 만큼 용감하니 겸손을 가르치려 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유래하여 겸인지용은 혼자서 몇 사람을 당해낼 만큼 빼어난 용기를 뜻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밝을명, 눈목, 베풀장, 쓸개담, 명목장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소신껏 일하는 것을 뜻해요. 명목장담. 명목장담이란 눈을 밝게 하고 담을 넓힌다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일한다는 말입니다. 송서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 송나라 때 유한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문이 깊고 강직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요. 황제는 유한세에게 간의 대부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간의 대부는 임금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고 충고하는 자리예요. 효심이 지극했던 유한세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간이대부라는 벼슬은 눈을 밝게 하고 담을 크게 하여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임금을 비판했다가 제게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싫다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유한세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다. 간이대부로서 마땅히 네가 할 일을 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여라. 만약 죄를 입어 유배를 가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는 네 유배지로 따라갈 것이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유한세는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전의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